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 겨울 되면 특히 더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냐면 손발이 차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손발이 차다. 손발이 차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손발이 찬 원인을 알아야 대응을 하거든요. 손발이 찬 거 왜 차다고 알고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요 라고 이야기를 해. 자, 혈액순환만 해결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에 대해서 자, 혈액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필요하다. 또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기도 그 외에 건식들을 거기에 해당하는 건식들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시킨. 오메가만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질이잖아. 인지질. 그렇지. 네. 또 오메가3 계열은 혈액순환에 도움될 수 있는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고 인지질. 그다음에 운동 있어요. 또 음식도 관여된 것 같은데. 열이 올라올 수 있는 허브 얘기하는 거죠. 허브도 그렇지. 당 같은 거. 외열 올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이 찬 거는 맞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돌리는 게 필요해. 그거에서 가장 정점은 사실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서 열을 올려줘야 돼. 외열뿐이 아니라 내 열을 올려줘야 돼요. 가장 정점은 운동이야. 혈액순환에서. 이게 유산소 운동도 열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 운동도 열을 낼 수 있어요. 어쨌건 근육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야. 정점이야 그게. 운동이 안 되면 열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오메가3 지방산 지질이라든가 허브, 마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야. 맞죠? 자, 이러면 다 올라가요. 그 순간. 순간 올라가요. 순간 올라가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더 떨어져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걸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밤에 자기 전에 썰렁썰렁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틀고 이불을 푹 덮고 썰렁한 처럼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때요? 그때도 썰렁해? 더워요. 몸에 열이 오르고 있어요. 회복을 한다고.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올라요. 온몸에 말초령까지 다 돌아. 휴식이 도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휴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더 처지죠. 예, 더 처져요. 그러니까 휴식은 휴식의 시기가 있어요. 그 몸의 회복기에. 그리고 휴식이 아닌 시기에 계속 누워있으면 더 처져 버린다.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휴식도 하나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긴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을 잘 먹으면 피가 잘 도니,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니 손발 찬 게 해결될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해. 일부에서 맞아요.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 잘 안 돌 때야.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먹을 때 또는 피가 너무 탁한 사람이 오메가3를 먹을 때는 도움이 돼. 근데 근본적으로는 운동이 먼저고 근본적으로는 혈당을 막아주는 거예요. 혈당이 뭐죠? 호모시스테이잖아. 호모시스테. 혈액 내의 염증 수치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비타민 B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타민 B 계열, 발효식품에 대한 섭취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비타민 C는 효과가 없나요? 거기엔? 달라요. 기전이. 어쨌건 평소에 발효식품이라든가 비타민 B라든가 이런 거에 섭취가 충분히 있고 그러면 호모센 수치가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의 섭취가 충분히 있어서 몸 안에 산 균형이 잘 맞는 사람들은 이게 잘 올라가지가 않아.
그리고 혹 설령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건 비타민 C예요. 그때 방어시켜주는 건.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방어지 올라가는 기본 첫 번째 원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만 먹어야 할 수는 없는 게 다 연결이 되네 자꾸. 네, 다 연결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난 손발이 차서 걱정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걔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 맨날 누워 자빠져만 있어 라고 하면 운동시키면 조미료스를 먹으면 돼. 그런데 운동도 적당히 하고 하는데도 그래 내열이 안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허브라든가 그리고 외부에서의 도움도 필요해요. 각탕이라든가 적탕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쵸? 자, 이거 경우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 여기까지는. 아는데 뭐냐면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혈액의 부족. 부족으로 손발이 찬 경우 있어요.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서 못 가서 그러는 경우 있다고요. 이게 문제야, 이제 여기에서. 자, 피가 부족한데 강제로 끓여. 피가 부족한데 강제로 끓여. 피가 부족한데 운동을 시켜서 끓여. 해결될까? 그쵸. 더 지쳐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엔진을 돌리는데 마티즈를 엔진을 돌리는 아니 레일을 엔진을 돌리는 거야. 레일 엔진 돌리는데 기름 아껴야 된다고 기름 랩을 꼭 잠가놔. 그래놓고 왜 밟는 거야. 잘 나가겠네. 이제 터져요. 그 상태가 돼버려요. 우리 몸이.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피가 부족한 걸 모르고 오메가3를 먹여. 안 좋아. 피가 부족한 걸 모르고서는 운동을 시켜. 네, 쓰러져요. 피가 부족한 걸 모르고 막 허브를 막 먹여, 막 마늘을 먹이고 막. 속 많다. 피가 부족한 걸 모르고 각탕을 시켜버려요. 페나가 이거 페나가 폐까지. 우리 몸이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걸 채워줘야 돼. 아연. 자, 피가 부족한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빈혈도 피가 부족한 거죠. 아연. 빈혈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있고 또 하나는 혈액량의 자체가 부족한 빈혈이 있어요. 단백질 다 자, 혈액량의 자체가 부족한 빈혈은 뭐예요? 체액이 부족해. 체액.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체액이 부족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말랐어요. 혈압이 낮아. 저혈압. 네, 혈압이 낮아. 뚱뚱한 거나 마른 거나 상관없어. 혈압이 낮아요. 기운이 평소에 없어요. 체액이 부족한 거. 맨날 피곤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지나치게 저염식을 해요. 저염식. 지나치게 저염식을 해요. 적당한 소금이 필요하네요. 네, 적당한 소금이 필요해요. 반대로 일부에서 지나친 고염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에서. 그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생선, 바닷 생선. 자, 깨끗한 물에 고기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염분도 있어야 돼. 바다 생선하고 민물 생선하고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둘 다 만나서 적당한 염분과 부유토가 있을 때 그 지역은 다 골고루 잘 살아요. 너무 염분이 높아도 못 살죠. 일부 지역에서 그래요. 사회죠. 사해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다에 사이가 고기를 잘 노는 놈을 잡아가지고 소금을 뿌려. 바다에서 얻은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착 뿌려. 그럼 생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라 자빠지는데. 소금을 탁 뿌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절. 죽어요. 바닷물에 노는 놈을 소금을 다 뿌려버리면 죽어요. 우리 몸에 염분이 확 올라가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고염식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있는 수분이 쫙 나가요. 쌀밥. 그래서 물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네. 짜게 막 그러니까 말아서. 고염식도 문제고 저염식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분 염분이 있는 게 좋을까? 체액하고 똑같은 거야. 체액이 몇 퍼센트 염분이래요? 0.7에서 0.9. 0.7에서 0.9. 바닷물이 보통 0.9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농도를 그러니까 수염치는 이 자궁의 농도하고 비슷하다. 생명의 잉태. 요거가 요 표현 요거 때문에 그래요. 체액의 0.7에서 0.9%가 소금이라고요.
요것만 맞춰주면 늘어나요. 그리고 체액의 구성 물질이 있잖아. 제가 오늘 아침에 블로그 쓴 거에도 나오는데. 단백질. 네, 단백질. 자, 그리고 체액의 구성 성분이 또 있잖아. 적혈구, 백혈구, 인간이요. 얘들. 음. 네. 그러니까 적절한 소금 섭취와 저염식은 안 된다고. 우리가 오히려 너무 고염식도 문제라고요. 소금을 들이키면 안 돼. 소금 물은 필요해. 그죠? 그리고 이제 소금물이 또 많이 들어가면 소화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적절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간을 안 한 것도 문제고 너무 짜도 문제예요. 그래서 당도 염도 체크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소변에다 체크를 해. 그래서 0.7에서 0.9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조절해도 돼요. 염도 체크하는 기계 얼마 하지도 않아. 사. 그래서 소변 체크해봐. 그럼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랑 이제 소금과 함께 체액을 채워주는 거야. 단백질과 비타민 B9, 철분들. 이거예요.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금 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수분이 중요하다는 소리죠. 수분 안에 미네랄과 염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수분 안에 미네랄 염분이 적어도 문제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소금물, 그러니까 미네랄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혈액을 만들 때 미네랄. 그 미네랄에 보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저희 제품이 있죠. 이거랑 함께 약간의 소금 이어도 돼요. 그러면 체액이 올라가요. 체액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몸을 뜨겁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올려주면, 그러면은 손발 찬 게 해결이 돼요. 이러면서 손발 저린 것도 해결되고, 기운이 없어, 나는 기운이 없어, 이것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을 겨울 되면 특히나 이 사람들이 손발 차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만 생각을 해.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손발이 차지니까 이게 손발이 차지면서 저려와 나중에는. 이게 저리고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이게 만지면은 지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막 촉촉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완전 건조 있어요 이렇게. 네,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건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고 뭐 하고 해도 진짜 잠깐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발이 차요. 제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약간 차요, 약간. 그 약간 찬 게요. 겨울에 차이가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아세요? 특히 발에서. 그 약간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저염식이에요. 짠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 일부러라도 조금이라도 좀 늘려줘야 돼. 제가 이걸 엄청 싫어한다고. 입맛이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 좀 먹으려고 하긴 해. 근데 맨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빛과 소금은 생명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금과 빛이 없으면 생명은 없어요. 인류는 없어요. 지구상에 생명체가 없단 말이에요. 유기물이 화학 반응 일어나려면 딱 그거야. 거기가 베이스야. 그 상태에서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근데 제가 굉장히 싱겁게 먹는 거 아시잖아요. 저 정도의 싱겁게 먹는 게 저염식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요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 소금만 가지고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강의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 영양소라고 있어요.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를 만병통치약처럼 강의할 일이 있어요. 그게 여기 이쪽이에요. 그걸 먹으면 기운이 나거든.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 자, 글리코겐이 뭐죠? 검색해봐. 글리코겐이 뭔지. 글리코겐? 단백질에서 나온 거 아닌가? 짐작하지 말고 검색해보세요. 검색하라고 있는 거야. 요즘에 계산기도 필요 없잖아. 다당류, 포도당
포도당 분자로 되어 있는 다당류. 예. 그걸 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강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딱 여기랑 연결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다당류가 뭐지? 단당이 탄수화물이잖아. 쪼개진 거. 탄수화물. 단당류가 모인 게 다당류지. 쪼개진 게 아니고 모인 게. 당이 많다 하니까. 탄수화물이 처음에 단당. 들어갈 때 단당. 이당, 이당. 그다음에 다당. 다당, 복합당. 예. 그러니까 입에서 쪼개진다고 생각하니까 입에서 쪼개지면 이당. 그다음에 다당. 그다음에 복합당. 아니래. 그렇게 어? 생각. 복합당은 뭐야? 여러 놈이 함께 뭉쳐 있는 거 복합당. 다 다당류는 그 덩어리, 조그만 덩어리. 이당에서 다 쪼개서 두 개만 남아 있는 거. 단당은 하나만 남아 있는 거. 얘가 들어와. 그 처음에 입으로 들어갈 때 뭐예요? 복합당. 그게 복합당이에요. 예. 점점 늘어나야지 점점 줄어들지 어떻게 늘어나 입에서. 입에서 씹으면서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맞아. 위에 가가지고 줄어드는 내가 지금 거를. 거꾸로 말했구나. 예. 저번에도 그러더구만. 저 거꾸로 말했구나. 자, 그러면 글리코겐이 어떤 거라고요? 글리코겐? 포도당. 응. 포도당 분자로 되어 있는 다당류. 다당류. 자, 다당류라는 소리는 뭐야? 당류라는 소리는 뭐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맛있어요. 가령 옛날에 없을 때 이래야 돼. 설탕물 타가지고 국수 말아 먹은 거 알아요? 네. 나는 그건 설탕하고 간장. 나는 그건 못 먹어봤는데 그걸 먹으면 기운이 난다며. 우리 그냥 설탕에다가 그냥 물 타가지고. 할머니 보니까 설탕에다가 간장 조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수 해서 드시는데 참기름 한 방울 싹 넣고. 있는 집이네 거의. 그런 거야? 참기름까지 넣고 있는 집이네. 근데 그걸 먹으면 기운이 났어요. 그걸 먹고 왜 기운이 났죠? 당이 부족한데. 당류라 그래요. 쑥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첫 번째 낼 수 있는 거야. 에너지를 첫 번째 내서 일을 했단 말이야. 자, 이건 이제 어떤 상태인 거냐면, 자,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거 말고 에너지를 내서 써야 되는 근육이 있잖아. 근육은 단백질 덩어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만 내. 근육에다 들어가는 영양소가 없어.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번이 나 버리는 거야. 아까 이제 엔진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 번이 나. 폭삭 늙어요. 폭삭.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먹구나. 막걸리에다가 설탕 타서 먹으면요. 맞아. 사이다하고 설탕 타서 먹던데 우리 할머니. 그거 먹으면요 기분도 좋고요. 일할 때요. 오, 이게 딱 어떤 상태냐면은 그 제네시스에다가 레이 엔진을 달아놓고 야 이래 그러는데 힘이 없다고? 알았어. 그리고 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엔진을 키워야 되는데 엔진을 안 키우고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야. 이제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번이 생겨요. 근데 기운이 난다니까. 먹는 순간에 아유 할머니들이 왜 그 달달한 미스커피 한 잔 먹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기운이 없잖아. 먹으면 순간 기분도 좋고. 거기다 설탕을 한두 숟가락 더 넣어. 네, 그게 탕류의 특징이에요. 글리코겐 영양소가 다 그거예요. 그걸로 광고를 하고 막 그 만병통치약처럼 해가지고 그걸 팔아. 그리고 그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체익이 증가해요.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거 먹으면 막 나 손발 찼는데 안 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여기서 표현했었던 엔진 터진다니까? 이건 엔진 터지는 방식이지만 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못 가겠다. 엔진 쪼그라드는 방식이에요. 완전 퍼져버리겠네. 네. 그래서 영양은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근육을 늘려고 할 때도 단백질만 먹어서도 안 돼요.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돼. 근데 주축이 뭐가 바뀌는지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한 가지만 고 되는 거 없어요. 근데 글리코 영양소만 가지고 만병통치약을 얘기하는 거 이름이 좋아서 글리코겐 찾아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모르면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짐작하지 말고 찾아봐라. 하다못해 요번에 천안에서 이 지하철 쓰는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질산성 질소, 검출로 식수 부족한 판정이 났으니 생수 사다 먹어라. 나한테 그게 뭐니?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써있더냐고. 아니 모르는데 뭐라고 해서 먹지 말랜데. 그거를 알아야지 대응책 알려주지.
노후돼가지고 수돗물에서 그것만 할 거면 그러면 필터만 해도 될 텐데 뭐냐고 그게 모른대. 사진 찍으라고. 그 사진 찍에 거기 써 있어. 질산성 질소. 대뜸 그래. 물이 썩었슈. 물이 썩다니 왜 썩니? 그 주위에 뭐 가축을 묻었거나 아니면 퇴비가 썩었거나 비료가 많거나 이유는 많겠지. 네, 물이 썩은겨? 끓여도 안 돼요 그거는? 네, 소용없어. 물이 썩은겨. 썩은 물 끓인다고 그럼 국물 그런 것도 아예 안 되네. 밥할 때 넣고 국물 이런 것도 다 물 사서 넣어야 되는 거네. 안 돼요. 씻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물 썩었으면? 네, 물이 썩. 그러니까 연수기나 비료를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검사라도 하지. 내가 거기 표현하는 게 그거잖아. 단독주택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검사할 것 같아? 안 하지. 몰라. 모르고 먹어.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애 키우고 못해서 애가 청색증, 입이 무섭다. 그 실산에. 네. 그래서 대뜸 얘기하는 게 정수기 사셔야 돼요. 비싸대. 자기 사다 먹어야겠대. 나보고 사다 줄 수 없는. 웃기지 말라고 했어. 그거를 걸을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수기, 가정용 정수기, 그거 걸 수 있는 정수기 없어요. 아니 그건 그 정도면은 쌀 씻고 뭐 하는 것도 다 생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더 비싸겠는데 그 정도면 정수기가 싼데. 씹는 것도 그렇고. 밥 얼마 안 해먹는데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지. 얼마 안 해먹는 것이 안 해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였으면 벌써 피부에서 난리가 났을 거야. 이 정도면.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그걸 뭐 씻지 않으니까 샤워기건 뭐건 다 달아야 되는데 필터를. 근데 샤워기에 필터를 단다고 해도 질산성 질소는 걸러주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수기 그거에 대한 인증 받아 있는 게 단 한 대도 없어요. 단 한 대도 못 걸러요. 그러니까 생수 사다 먹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제 시설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건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죠.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 어떻게 할 건데? 검사도 안 해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게 요즘에는 너무 좋아. 검색하면 돼. 근데 검색할 때 쓸데없이 지식인 같은 데다가만 검색 안 하면 돼요. 거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답이 나와. 지식인 검색하면 안 되고 블로그는 참고 자료야. 참고 자료만. 그러니까 전문 자료를 찾아 들어가면 돼요. 과학사전. 네, 이쪽에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꼭 모르는 것도 지식인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초딩들이 단다더라고. 은하 언니가 이뻐요? 그러면은 은하 언니가 누군데 나는 걔 몰라. 걔 혹시 피라미드 왕초하냐? 뭐 이런. 그러면 은하 언니는 안 이쁜데 피라미드 왕초인가 보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지식인 가서 모르면. 못 때린다. 그러니까 지식인 같은 경우에 같이 물어보지 말고 이제 전문 자료만 보셔라. 그리고 블로그는 참조. 그러니까 블로그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제 검색 때문에 자기 인플루언서 때문에 잘 정리해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전문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면은요, 이게 잘 정리된 건지 모르는지 모르고도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전문 자료를 가장 먼저 사전이라든가 전문 자료를 가장 먼저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제 봄 가을 되면 특히 이제 가을 되면서 이 문제의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한번 정리해드린 거예요. 체액이 우선이다. 그러면은 프로틴, 비타민 9, 그 다음에 철분, 아연, 폴린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3 먹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더블엑스고.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네. 먼저 프로틴이 그ram에 중요하다라는 대해서 거예요.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 사람이 뭐가 프로틴이 중요하다는 거랑 운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다 깔려 주는 거예요. 프로틴과 운동이 없이는 소용없어요.